이번 강의는 국민복지연금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제도라는 전제하에 KDI-안과 사보심-안을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KDI-안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이제껏 해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장기 재정 불안, 그리고 국민연금의 낮은 실제 급여 수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민연금 가입 기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수급자의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출범 10년 만에 1차 연금개혁을 초래했고, 그 후 10년이 채 못된 시점에 또다시 연금개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성되지 못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더 큰 심도의 연금개혁,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진동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연금의 고질적인 재정 불안은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의 미가입을 초래했는데, 가입기간의 하락은 다시 낮은 연금액 또는 연금 수급권 미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는 수급권 획득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재정 불안에서 초래된 일련의 문제들에 비추어 볼 때 KDI-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월할 뿐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었다는 점에서 성견지명이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DI-안에서 채택된 소득 비례연금은 오늘날 구조적 연금개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사진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 노인 소득 빈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소는 소득 재분배 여부가 아니고 재정 방식이었습니다. 적립식 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연금자산 형성에 약 한 세대가 소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연금이 없거나 연금액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할 기회도 없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당면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별도의 조세로 운영되는 공적 부조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써 공적연금 체계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을 보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 재분배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소비 평탄화는 저해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1973년에 KDI-안처럼 소득 비례연금이 채택되었다면 이후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적연금 체계 내에 적정 수준의 소비 평탄화와 소득 재분배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KDI-안은 관리 행정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 미가입 문제는 부분적으로 부가징수 체계가 약하기 때문인데, 조세의 부가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파악 능력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고용보험과 같이 향후 생겨날 다양한 사회보험 행정을 아울러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사회보장청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행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KDI-안은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73년 채택된 국민복지연금 법안은 KDI 안과 사보심안이 절충된 형태입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장기가입자 우대를 채택한 점은 사보심안을 따랐고 보험료율 수준과 급여 수준, 그리고 부가징수 체계 면에서는 KDI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1973년법을 더 자세히 검토해 봅시다. KDI 안에서처럼 노동자와 자영자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즉 일종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로서 사용자가 그중 4%를 그리고 노동자가 3%를 부담합니다. 일종 외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율 7% 가운데 사용자가 4%, 노동자가 2%, 납세자가 나머지 1%를 부담합니다. 자영자, 즉 2종 가입자는 월 900원 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복지연금 제정은 적립식이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국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일체 관리 행정비도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4종으로 구성됩니다. 1973년법에 1종과 2종 기본연금액 산식은 식 1, 그리고 식 2와 같습니다. 여기서 A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B는 개인의 최종 5년 월평균소득, N은 20년 초과 가입 연수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내장된 형태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기본연금액 산식이 사보심안과 가장 다른 점은 사보심안에서는 기본연금액 중 A값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데 비해 1973년법에서는 A값에 의해 결정되는 급여가 가입기간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73년법은 전형적인 정액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단일 제도 안에 결합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보심안은 급여가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비전형적인 기초연금이 소득비례연금과 결합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973년법의 구조는 같은 기간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던 후생연금의 구조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 시기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됐습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는 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오늘날 한국의 기초연금입니다. 1973년법은 연구자들이 국민연금 설계 시 일본과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고한 결과이고 이것이 나중에 1986년법으로 이어집니다. 1973년법에서 소득 대체율은 평균적인 소득을 올린 일종 가입자 기준으로 기여연수 20년이면 40%, 기여연수 30년이면 48%입니다. 이는 KDI 안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행정조직 역시 KDI 안과 사보심안이 절충된 형태인데 1973년법에서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가입자 및 급여 관리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합니다. 전자는 KDI 안을, 후자는 사보심안을 따른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국민연금법의 탄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